우리의 팀도 다른 팀도 언제든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부딪히는 일반적인 난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팀이 잘 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장이 부서 직원의 동원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부서에서 효과적인 관리 기술이 프로젝트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거나 프로젝트 실행 중에 경영진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비능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을 관리하기 힘들 수도 있으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프로젝트를 늦게 완료할 경우, 지출이 초과되어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할 경우, 검토나 통제를 할 시간이 없을 경우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즉 난관이 나타나는 원인은 주로 상황 자체가 아닌 상황이 발생하는 정황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 발생 시기가 일정의 후반부에 속하고 팀 사기가 떨어져 있을수록 상황에 대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일정의 후반부로 갈수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도는 점점 적어지고 이에 따르는 위험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때로는 일정을 확인시키는 방법만으로 논쟁이 끝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후반에서는 많은 유형의 문제를 정정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연기한 채 다음 출시나 다음 중간 목표에서 고치자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 연기는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쉬운 길을 택해서 문제 처리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사실 난관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는 문제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설령 문제를 찾았다 하더라도 100%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소소한 사항과 증상은 계속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즉, 문제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고질적이면서도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많을수록 유지보수와 피해 통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팀 체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일정 문제, 세 종류의 갈등과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은 각각의 하위 문제점으로 분류한 후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잠재적 영향력,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장할 만한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팀 체계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팀 체계 문제에는 팀원의 이탈이 있습니다. 팀원의 이탈은 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한 기술을 지닌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면 영향이 미미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팀원 이탈이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이나 다른 핵심 지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두 가지 작업에 익숙하도록 훈련시켜야 하며 더 많은 노하우를 지닌 사람을 불러 모으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핵심 지위들을 위한 대리인들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팀과 관련하여 기술이 부족하거나 놓친 기술이 있을 경우 프로젝트 내에는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획하는 기간 동안 간과된 특정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프로젝트 도중에 발견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조직이 그 프로젝트에 수반하기 위해 준비되지 못한 기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놓친 기술이 있을 경우 프로젝트는 신속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팀원에게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키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부의 컨설턴트나 하청업체들을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